네, 다음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관세를 유예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는 다음 주 시장을 지금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어느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것 같은지, 다음 주 시장 한 주 동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금요일 정도까지 좀 길게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전망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참 그걸 알면 참 좋겠죠. 네.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예상을 좀 해주세요. 다음 예상. 주에는 어떻게 될 거야? 음, 그렇게 되면 진짜 여기에 안 있죠. 다만 이제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다음 주도 그냥 오늘만 같아라. 뭐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봐야 될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한국 시장 자체는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보단 좋지만 그 부분들은 기저효과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두리 장세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한국 시장은 쌉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했으니까 PBR 기준 0.84배에서 85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청산 가치도 안 되는 한국 시장이에요. 너무나 싸죠. 근데 PER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는 옵션 만기가 아닌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근데 미리 지금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어제 부분들 잠깐 수급적인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풋옵션에서 어제 외국인 쪽이 상당 부분 청산을 했어요. 풋옵션을 청산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하방 배팅을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현물 매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매수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콜옵션도 매수를 해줬고요. 콜옵션을 매수했다라는 건 상방으로 본다는 얘기죠. 풋옵션은 오늘도 청산을 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하방을 좀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동시만기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권역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수로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그냥 박스로 갔다가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2060에서 205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도 2053.56포인트의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다이렉트로 반등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합의를 했다?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선물 뭐 급등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 막 나스닥 선물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뭐 그거고 한국 시장의 야간 선물 0.2%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타협점을 찾아 드릴 거예요. 아마 지수가 밀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2100 한 10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약 한 1.5%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그 위로는 일단 따라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2110포인트 위로는 따라 들어가지 말고 2110에서 아마 2120 정도 그 언저리 때까지는 목표치로 반등의 목표치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2110포인트에서 2120포인트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 일단 목표치를 잡고 물려 계신 분들은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지수가 밀렸어요. 다음 주에 만약에 주가가 밀렸다. 그럼 저는 매수예요. 저는. 왜? 싸요.
싼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크게 빠질 자리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 없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다음 주는 밀리면 매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중국 관련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 섹터가 뭐가 있냐면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음식료 쪽에서도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것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된 게임주들도 있었고요.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컨텐츠 쪽도 있을 거예요.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었죠. 그러면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는 모멘텀 거리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 개인적인 놓고 봤을 때는 게임 쪽과 컨텐츠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컨텐츠 쪽은 4차 산업 쪽에 있어서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컨텐츠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컨텐츠 몰라 하면 엔터주들을 한 가지로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빼는 거는 일단 YG 엔터는 빼고 SM이나 JYP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컨텐츠나 엔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쪽도 일단 판호 개방이나 이런 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게임 쪽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쪽은 여전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분들 IT예요. IT가 포괄적으로 많죠.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카메라 모듈 쪽 섹터에서 큰 시세가 났죠.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해서 네페스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반팔 입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계속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막 빠지고 있었을 때 매수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다 보여드렸을 건데,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여전히 봐야 돼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상승이 될 거예요. 공급 쪽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내년도 시장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예요. 증설도 하고 있죠. 시안 쪽 공장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평택 2공장 할 겁니다. 그럼 장비사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쪽 투자는 계속 될 거예요. 노광 장비 대수를 좀 늘렸다라는 부분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거니까 비메모리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 QD 쪽에 아마 이번 주에 그 장비사가 선정이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발주 모멘텀, 구조 개선 공사도 들어갈 거고, A3, A4, A2, A3 공장에 있어서의 공정 변화, Y옥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Y옥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그 장비사들 봐야 되겠죠. QD 쪽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폴더블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A5 라인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미리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리 다. A5 라인에 들어갈 부분들은 중소형 플렉서블이 들어갈 거고요. 롤러블 데모 장비, 연구 장비 들어갈 거고, QD 10.5세대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 5G인데, 5G는 아마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번 덜어졌다가 다시 잡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이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반등이 나오면 한번 덜어주고 나서 다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G 종목군들 오늘 괜찮았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좀 손실권역에 있다가 많이 복구를 했는데, RFHIC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KMW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이후의 반등이에요. 그러면 이 하락폭의 절반, 요렇게예요, 요렇게. 그러면 6만 원대 초반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번 덜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 왜? 차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종목군들 대부분 다 그래요. 다 5G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한번 덜어줬다가 눌렸을 때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성장하는 섹터를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에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